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정정입니다. 오늘은 종자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종자 하면 너무나 거창하게 느껴지시죠? 씨앗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종자 중에 하나, 이 녹두를 활용한 요리를 할 건데요. 녹두 하면 이름 그대로 겉이 녹색을 띠는 콩이라 해서 녹두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녹두 하면 우리 지역의 대표 인물 생각나시죠? 동학농민운동의 전봉준 장군의 애칭이 녹두 장군으로 불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녹두는 굉장히 작아요. 장군의 키가 굉장히 작아서 녹두 장군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이 녹두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조선시대에 그 양반들이 즐겼던 탕평채부터 시작해서 서민들이 즐기는 빈대떡까지 최고급 요리에서 친숙한 음식까지 아주 다양하게 쓰여진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또 민간요법으로도 활용이 됐는데요. 여름철에 열이 많고 갈증이 심할 때는 녹두를 이용한 죽이나 녹두묵을 쑤어서 먹으면서 여름철을 건강하게 놨다고 하고요. 또 피부에 여드름이라든가 종기가 났을 경우는 녹두를 갈아가지고 발라서 매끈한 피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작지만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녹두를 활용해서 오늘 녹두 크림 파스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을 둘러줍니다. 올리브 오일은 약 한 3큰술 정도를 넣어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마늘을 편으로 썰어진 것을 볶아서 향이 나게 해주시면 굉장히 음식의 그 풍미가 좋아지죠. 이렇게 해서 마늘에서 향이 나면 고기를 넣어줍니다. 오늘은 닭고기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중요한 녹두인데요. 녹두는 우리가 보관하기 좋으라고 말려가지고 보관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얘를 불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물에 약 한 5시간 정도를 불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려진 녹두를 이렇게 껍질째 같이 요리를 하시게 되면 섬유질도 있어서 우리가 건강함 또는 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를 껍질째 같이 이렇게 볶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파스타는 녹두가 이렇게 자잘하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작은 캐릭터가 있는 파스타 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녹두나 파스타가 익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물을 넣고 약 5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녹두와 닭고기가 다 익으면 여기에 생크림을 넣어줍니다. 생크림은 제과용이 아닌 그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쿠킹크림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브 소금으로 마지막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짝 조리듯이 졸여지면 오늘의 그 녹두 크림 파스타가 완성입니다. 종자를 활용한 두 번째 요리는 콩을 이용한 요리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식물이면서도 동물성의 그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채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은 콩을 이용한 두부라든가 콩의 단백질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콩고기가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음식에서 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장류, 간장, 된장, 그리고 청국장까지 이 콩이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죠. 이렇게 한국인의 밥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별미로 즐기는 떡에도 이 콩이 빠지면 참 섭섭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떡 맛이 나는 콩고물을 이용한 달걀 장밥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찬물에 달걀을 넣어줍니다. 네, 달걀을 넣으시고요. 여기에 소금, 네, 그리고 약간의 식초를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끓어오르면 약 5분 정도 달걀을 익혀줄 겁니다. 5분 타이머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분 정도 삶은 달걀은 껍질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달걀 한 개당 간장 한 큰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장 3큰술에 네, 청주 2큰술 정도, 그리고 물엿도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식초는 한 작은술 정도? 예, 이렇게 약간 네, 요 정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는 대파 네, 약간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진 것, 그리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진 것, 그리고 청양고추도 좀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 되고요. 한두 시간 정도만 지나면 아주 이쁜 색깔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은 달걀에 이렇게 간장 색깔이 예쁘게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 달걀장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달걀 노른자가 반숙 정도면은 5분입니다. 거의 이게 익혀지지 않은 상태는 약 3분 정도 익혀진 거고요. 취향에 따라서 익혀지는 시간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콩가루하고 밥을 혼합해 줄 건데요. 이 콩가루는 뭐 볶은 콩가루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밥을 좀 잘 안 먹었었던가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 콩가루하고 밥을 비벼 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싸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콩가루를 바닥에 좀 깔아주시고요. 이것은 강황으로 지은 밥입니다. 강황 쌀로 지은 밥을 놓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을 놓아주면 또 다시 한번 콩가루를 솔솔솔솔 뿌려주세요. 아마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은 한번 해드리시면 추억의 맛이라고 엄청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콩가루로 버무려진 밥, 그리고 오늘 달걀장. 네, 오늘 우리 종자를 활용한 요리 2가지 선보였는데요. 어떠셨나요?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겠지요. 영양소의 덩어리인 우리 종자, 씨앗을 활용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까지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요리연구가 정정이었습니다.